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여기서 나가지 못해?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찾아온 거야? 어디서 들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나가!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재혼을 해서 결혼을 하다 보니 이런 무례를 저지르게 되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좀 정리하고 올 테니 저희 소라 엄마랑 얘기 좀 나누고 계시죠. 소라 엄마? 소라 엄마는 나야. 자리를 정리하긴 뭘 정리해? 저 여자가 나가야지. 내가 소라 엄마야. 이거 왜 이래? 아, 참나 어떻게 뻔뻔하게 여기 앉아 있어요? 배 한 번 안 아파본 게 이 짝퉁아. 당장 일어나 저리 좀 꺼져. 여기 내 자리거든.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당신이 뭐라고 이렇게 뻔뻔히 앉아 있어? 남들 욕하기 전에 좀 일어나시지. 저리 안 꺼지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진짜.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 밖에서 얘기하시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소란 피울 거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나가서 말씀하시라고요. 이제 와서 갑자기 엄마 행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더 큰 소리 나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뭐? 엄마 행세? 야, 엄마 행세는 당신이 하는 게 엄마 행세고 난 원래부터 소라 엄마였어. 내 배 아파서 낳은 딸이 결혼한다는데 당연히 내가 와야지. 근데 넌 뭔데 여기 자리 차지하고 있냐고. 네가 왜 와? 네 배 아파서 낳았니? 어디 뻔뻔하게 친모 행세를 하고 있어? 왜? 별거 없어서 이렇게라도 한몫 챙겨야 되니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니? 진짜 뻔뻔해도 유분 쓰지. 전처는 상견례 자리에서 막말을 퍼부었고 순식간에 상견례 자리는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도 남편도 사돈 네뿐만 아니라 딸과 사이 역시 모두 당황을 했고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마무리가 되어버렸죠. 사돈 네 분께는 따로 사과를 드렸고 마음이 쓰였지만 제가 가장 마음이 쓰였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딸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렸던 것을 그 어린 나이에 또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딸에게는 26년 만에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엄마가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리를 정리하고 다시 만난 전처는 역시나 뻔뻔했습니다. 아니, 내가 하다 친모가 살아있는데 계모가 자리 차지하는 건 처음 들었네. 본처 없이 상견례 하는 건 처음 보네 진짜. 이보세요. 제가 소라 엄마예요. 지금까지 같이 살았다고 해서 엄마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원래 소라 엄마는 당신이 아니고 나라고. 내 자리에 꿰차고 들어앉아 있으니까 당신이 본처 같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 원래 내 자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일단 소라 결혼하고 나서 내 자리 찾을 테니 그렇게 하세요. 지금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네 자리라니? 네 자리가 지금 어디 있어? 20년도 더 지났어. 그동안 당신 한 번도 애 보러 온 적도 없었잖아. 이제야 말하기 시작한 아이 버린 거 당신이라고? 그건 기억 안 나? 20년이 지나니까 기억이 미화라도 된 거야? 잊어버렸으면 내가 다시 말해줄게. 우리 버린 건 당신이야. 이 금수만도 못한 인간아. 아픈 아이 당신이 버려놓고서는 이제 와서 친모 행세하는 거야? 무슨 20년도 더 지난 일을 가지고 그래? 그건 그때 일이고 어쨌든 소라 엄마는 난데 왜 이 여자 그 자리에 앉히고 난리야? 친엄마 찾으려면 당신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결혼식에도 이 여자가 혼주 자리에 앉을 거야? 그건 나 용납 못한다. 내가 엄마야.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딸이라고. 내 딸 결혼식에 친엄마가 들어가야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들어보니 애들 예단은 왜 안 받는 건데? 그것도 싹 준비해서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쪽 집안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서 빵빵하다고 하는데 왜 안 받겠다고 하는 건데? 너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난리 피우고 있는 거냐고? 참나 당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네. 끝까지 최악이다 진짜. 내 딸한테 상처 주지 말고 제발 좀 꺼져라. 차라리 당신 연락 없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 채 사는 게 낫겠어. 우리 인생에서 제발 좀 꺼지라고. 그리고 소라 엄만 너 아니야. 넌 낳기만 했을 뿐이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소라 엄마는 여기 내 옆에 있는 아내야. 참나 웃기고 앉아있네. 지금 아내든 뭐든 상관없고 소라 엄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야. 그쪽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왜요? 막상 본처 나타나니까 입도 뻥긋 못하겠어요? 그 자리 내 자리니까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나오세요. 그만 자리 차지하시고. 소라, 내가 마음으로 낳은 딸입니다. 제가 지금껏 엄마 노릇했고요. 소라가 친엄마 보겠다고 하면 저 말리지 않을 겁니다. 소라가 혼주석에 친엄마 모시고 싶다고 하면 전 소라 뜻 따를 거고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경우 없이 행동하는 거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뭐예요? 용서 안 할 거면 어쩔 건데? 당신이 뭐 어쩔 거냐고? 화상 입은 아이 꼴랑 몇 년 걷어줬다고 엄마라도 되는 줄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보세요. 유전자 검사하면 당신이 아니라 내가 엄마라고 나와. 알아? 어디서 힘 한번 앉아놓고서는 엄마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 전처는 끝까지 본인이 딸의 친엄마라면서 딸의 결혼식에 자신이 모두 관여할 거란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딸의 마음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고 딸에게 연락을 했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을 했고 상견례도 다른 날짜로 바꿔 무사히 진행을 했습니다. 사돈댁에서는 저희 상황을 모두 이해해 주셨죠. 그날 이후로도 전처는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내 남편 옆에 있는 사람이 그쪽이니까 당장 뭐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쪽이랑 말은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불렀어요. 소라 결혼식 준비 내가 할게요. 제가 친모니까. 안 쓰던 연락처 좀 줘요. 제가 통화 좀 해야 할 게 있어서. 저번에 살짝 들어보니까 뭐 예단도 안 한다 어쩐다 이런 말들 하던데 그건 걔네들이 정할 게 아닌 거 몰라요? 이런 건 어른들끼리 정해야 하는 건데 뭘 모르니까. 아시다시피 저쪽 집안도 잘 나가는 집안이고 남들 눈도 있으니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차피 그쪽은 이런 쪽으로 별로 관심도 없는 모양인데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단님을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양가 다 합의한 상황이고요. 애들 의견 다 따르기로 했는데 뭔 소리를 하시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그리고 소라 결혼하는 건 어디서 들으신 거죠?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결혼식 한다니 떡하니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정말 사돈댁 재력 보고 연락한 거예요? 참나. 의사 며느리 들으려면 어느 정도 투자는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랑 나랑 워낙 엮인 사람들도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듣게 된 거고
그쪽이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네요. 어쨌든 소라는 어떻게 구워 삶았어요? 걔 상처 있는 거 그쪽이 아무렇지 않게 연기해줬구나. 참나, 걔는 진짜 참 누굴 닮아서 속이 물러 터졌는지 몰라. 그런 말 좀 했다고. 어쨌든 지금 나한테 삐져가지고 내 전화도 안 받고 그러는데 그쪽이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 착한 애가 당신 손 타더니 성격이 많이 변했던데. 그거 그쪽한테 권한 없는 건 알고 있죠? 친엄마랑 연락을 하던지 안 하던지 그건 소라가 결정할 일입니다. 소라가 더 이상 친엄마랑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했으면 그것도 소라가 원하는 일일 테고 저는 그걸 존중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소라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결혼도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 딸 행복하게 결혼하게 좀 놔두세요. 더 이상 저한테도 우리 가족한테도 다시 접근하지 마세요. 이 말 전해드리려고 나온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따위 말을 짓거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소라 친엄마예요. 남편 전처고. 내가 살아온 세월도 있고 내 자식도 있는데 네가 뭔데 접근을 하라 말아야? 나한테 또다시 이딴 주제넘는 말 하면 딸 결혼시키고 뭐고 다 엎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다시 접근하지 말라는 제 말에 전처는 딸 결혼식도 망치겠다며 행패를 부렸죠. 한 번만 더 연락이 온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전처는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그런데 저번과는 다르게 태도가 바뀌었더라고요. 저기요. 제가 그때는 너무 무례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소라한테도 연락 안 하고 그쪽한테도 연락 절대 안 할 테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때는 그냥 너무 화가 많이 나가지고 앞뒤 안 가리고 그렇게 한 건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다 잘못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갑자기 미안하다고 태도를 싹 바뀌신 거냐고요? 그때는 주제 넘지 말라면서 고래고래 소리치셨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할 게 아니라 소라한테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동안 딸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을 줄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저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딸이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내용들 다 경찰서에 고소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건 나올 것 같고 벌금도 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밀린 양육비도 소송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기요, 저 그만큼 지불할 돈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그쪽이라면 말 듣잖아요. 참 웃기네요. 그때는 저한테 그만한 권한 없다고 큰소리 떵떵 친 거 아닌가요? 저는 딸 조종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딸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인입니다. 딸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다 있겠죠.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양육비 이제 달라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알고 보니 딸은 그날 이후로 자신을 버린 친모에게 응징하고자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던 모양이었어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그동안 받지 않았던 양육비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성인이 되었어도 4살 이후에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동안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했던 것이었죠. 양육비 소송이 진행되니 친모는 딸에게 온갖 폭언을 퍼부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딸은 온갖 욕설이 난무한 메시지와 통화 녹음 내용을 토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진모는 그제야 자신이 잘못했다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딸은 친모의 발언과 사과에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은 채 침착하게 고소를 모두 진행했던 것이죠. 결국 친모는 접근금지 가처분으로 결혼식은커녕 그 근처도 못 오게 되었고 양육비 미지급권에 대한 배상도 해야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딸에게 그때 당시 일을 꺼낸 적이 있었어요. 딸, 사실 그때도 궁금하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물어보고 싶었어. 사실 엄마는 그때 좀 놀랐어. 우리 딸이 이렇게 컸나,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속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걱정도 되고 마음도 아팠거든. 내가 여러 번 우리 소라한테 물어봤었잖아. 괜찮냐고, 힘들면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소라가 괜찮다고 말하니 든든하면서도 마음이 아프기도 했거든. 근데 딱 처리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젠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더라고. 엄마, 이거 다 엄마 덕분인 거 알아? 내가 이렇게 단단하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거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는 내가 어떤 걸 하든지 내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니 내가 엄마 믿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나 엄마 믿으니까 어떤 일이든 하나도 겁나지 않았어. 친모도 무섭지도 않았고 너무 우습더라고. 사실 처음에 친모가 찾아왔을 때는 놀랍기도 하고 약간의 기대가 있었거든. 근데 딱 말해보니까 내 기억 속에 날 버린 그 여자가 맞더라고. 그래서 감정 정리가 잘 된 거지. 전에도 그랬지만 나한테는 엄마는 여기 있는 우리 엄마뿐이야. 알지? 고마워 우리 딸. 엄마가 더 미안하네. 우리 딸은 이렇게 엄마가 유일하다고 말해주는데 엄마는 쓸데없이 우리 딸한테 민폐가 될까봐 걱정이나 하고 말이야. 엄마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딸이다 말해야 하는 건데 미안하기도 하네. 아니야. 엄마, 나 엄마 마음 다 이해해. 엄마는 나랑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내 엄마로 살았잖아. 김정민 씨가 아니고 소라 엄마로 살았어. 동생 태어났을 땐 사실 엄마가 달라질 수 있겠다 생각이 있었거든. 근데 동생 태어나고 나서도 엄마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 그거 보고 난 엄마가 진짜로 내 엄마구나 생각이 들었어. 내 기억 속의 친모는 엄마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을 거야. 나도 우리 딸한테 너무 고마운 게 있어. 나를 엄마로 받아준 거.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너무 고마워. 우리 딸 처음 봤을 때가 6살 때였잖아.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를 받아주기 어려웠을 텐데 엄마로 받아줬던 거 너무 고맙고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 나는 우리 딸 태어나면 엄마 같은 엄마가 될 거야. 그게 내 꿈이야. 엄마가 나한테 해줬던 것만큼 나도 우리 딸한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거 엄마 덕분인 거 알고 있지? 그러니 엄마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해야 해. 제 딸은 제가 자신의 유일한 엄마라며 말을 해주었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내 편 우리 딸이 이제 곧 엄마가 됩니다. 저처럼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딸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엄마 노릇을 하긴 했구나 뿌듯하기도 하네요.